이번에는 디자인원 API 레이트 리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트 리미터가 뭘까요? 요청한 수에 따라 사용량을 조절하는 건데요. 많은 요청을 받고 있더라도 제한된 수의 요청만을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먼저 사용자는 초당 1개의 메시지만 발송한다고 리밋을 걸어놓는다든가요. 사용자는 신용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 3번 이상 틀리면 사용 중지. 이런 거 많죠? 3번은 아니면 5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IP당 20개의 계정만 만들 수 좀 하는 식으로 제한을 걸어놔서 시스템도 보호하고 어떤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는 추후 한번 읽어보면서 또 보시기로 하시고요. 자, 면접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봅시다. 레이트 리미터는 왜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디도스 동경이니까 무차별 암호를 시도하거나 무차별 신용카드 거래 등과 같이 악의적 행동으로부터 서비스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용도로 필요합니다. 수익 손실을 방지, 인프라 비용 절감, 스팸 차단, 온라인 괴롭힘을 중지하는 그런 쪽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장점을 보자면 클라이언트와 스크립트 오작동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코딩의 버그로 인해서 시스템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오퍼레이션을 처리한다던가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일부 엔티티에서 많은 요청이 발생 시 사전에 미리 차단해서 트래픽이 과대하게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시도 횟수 제한, 위에 있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같이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고요. 시스템을 확대하는 행동 및 설계 방지. 개발자가 너무 귀찮아서 서버에 요청 안 하고 클라이언트에 가져다 쓰면 훨씬 더 퍼포먼스도 좋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굉장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불필요하게 반복 요청을 했다고 할 경우, 그런 어떤 시스템을 확대하는 행위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몇 개 이상이면 서버가 차단을 시켜놓아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비용 및 리소스 사용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AP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제어를 가능하게 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입력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1초에 게시물 수천 개를 혼자 올릴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리미터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통사들, 자, 2기가는 20불, 3기가는 30불 같이 기능 및 용량을 제한해서 고객들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유익할 수 있고요. 교통체증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 트래픽이 너무 많이 오는 걸 방지한다던가 요청이 너무 많이 오면 방지를 하면서 교통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신호등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시스템 요구사항 및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펑셔널과 non 펑셔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능적인 요구사항 보면 엔티티가 특정 시간에 API로 전송할 수 있는 요청수를 제한합니다. 초당 15개 이상 요청 불가식으로 말이죠. API는 클러스터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서버의 속도 제한도 고려를 해야 되지요. 클러스터 묶여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요.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트랜잭션이나 그런 건데, 트랜잭션에 A, B, C 세 개의 오퍼레이션이 있었는데 A, B는 10개, 20개까지는 가능한데 C만 15개 가능하죠. 보면 16번째 트랜잭션에서는 계속 에러가 발생해서 롤백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미리 정해진 인계값에 도달하면 서버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해서 이게 왜 처리가 안 됐는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친절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음 non-functional requirement 보겠습니다. high availability를 좀 요구를 한다고 하네요. 얘는 이제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졸고 있거나 놀러 가거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항상 작동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지연을 초래해서는 안 돼요. 지키고 있는데 얘가 서버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많이 느려지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떻게 레일 리미팅을 할 수가 있나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나 API 레벨에서 리밋이 정의가 가능합니다. 리밋이 넘어지면 HTTP 429 에러를
리턴을 합니다. 429 무슨 뜻이죠? Too many requests. 스롤링 타입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드 타입 있고 소프트 타입 있고 엘라스틱과 다이내믹 스롤링이 있습니다. 하드 타입은 요청 수가 딱 10개라 그러면 10개 딱 되면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뭐 알짱 짤틈이 없습니다. 그냥 하드하게 하는 게 하드 스롤링이고요. 소프트 스롤링은 약간 그 여유분을 주는 거죠. 유도리 있게 API 요청을 특정 배분율을 초과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분당 100개의 메시지를 제한했다면 10% 초과해서 110개까지 뭐 봐준다. 뭐 이런 봐줌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엘라스틱이나 다이나믹은 이제 동적으로 해서 그 뭐 100개로 제한했는데 시스템이 아직도 그러니까 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풀어주고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제한을 더 좀 강하게 정확하게 제한하는 식으로 그 인계값 초과하는 부분을 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레이트 리미트 알고리즘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그림. 레이팅 리미팅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픽스드 윈도우 알고리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롤링 윈도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픽스드 윈도우 알고리즘은 계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0초, 여기가 1초, 2초고요. 각 계단에는 지금 메시지를 몇 개 이상 놓을 수 없다, 2개 이상 놓을 수 없다 하면 2개, 2개, 2개고요. 롤링 윈도우는 시간이라는 게 항상 연속적이지 않습니까? 얘가 이동을 하면서 이 안에는 몇 개 이상 올 수 없다, 2개 이상 올 수 없다 라는 게 롤링 윈도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0초, 1초, 2초. 픽스 윈도우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0초, 1초 사이에 몇 개 있죠? 2개. 오케이죠? 다 봅시다. 1초에서 2초 사이에 몇 개 있죠? 3개 있죠? fail입니다. 근데 일단 뭐 얘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2개 아니면 메시지가 3개까지 오케이 한다고 해봅시다. 3개까지 오케이 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오케이죠? 얘도 어떻게 되죠? 얘도 오케이죠. 메시지 3개니까. 하지만 롤링 윈도우 입장에서 봅시다. 얘는 항상 이게 무르듯이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0.5초에서 1.5초 사이에 메시지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를 뱉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픽스드 윈도우 알고리즘 고정 창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계단처럼 시간 프레임 단위 안에 있는 메시지만 가지고 계산 1초 단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쭉 가는 거 아닙니다. 각 계단에는 2개 이상의 사과를 올려놓으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고요. 롤링 윈도우 알고리즘은 롤링 창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듯 연속적인 시간 프레임 안에 있는 메시지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구멍 뚫은 종이 사이로 사과가 2개 이상 보이면 안 돼. 같은 종이를 하나 뚫어놓고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안에 사과가 2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알고리즘이 되겠죠. 하이레벨 디자인 해보겠습니다. 27페이지. 하이레벨 디자인에는 모듈을 몇 개 정도? 5개 내외.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해놨네요. 괜찮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먼저 웹서버로 접근을 합니다. 웹서버는 따로 API 서버에 풀을 가지고 있고요. 리밋 라우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밋 라우러는 뭐를 리밋할까요? 백엔드 스토리지와 캐시 서버를 리밋을 하네요. API 서버를 리밋하나요? API 서버는 리밋을 안 합니다. 다른 동로죠. 레이트 리미터는 스토리지가 제공할 요청과 거부할 요청을 결정을 하죠. 그쵸? 워크플로우 새로운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레이트 리미터가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고요. 승인된 요청만 스토리지에서 웹서버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방식입니다. 픽스드 윈도우 알고리즘 계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나리오 사용자당 요청 수를 분당 3개로 제한했다고 하네요. 28,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키와 밸류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키에는 뭐를 집어넣었죠? 유저 아이디, 유저를 나타내는 크래시라는 이름의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겠고요. 밸류는 자바스크립트의 그 오브젝트로 형식으로 썼네요. 카운트는 몇 개? 3개. 스타트 타임은 이걸 해당 초로 됐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워크플로우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크래시. 새벽 3시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 카운트가 어떻게 됐죠? 카운트가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새벽 3시에는 리퀘스트 얼라우하고 카운트를 1을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3시에 대한 스타트 타임, 타임스탬프 1499828400을 찍었고요. 아직도 3시 00분 10초입니다. 10초에 또 들어왔어요. 그때 스타트 타임, 이포크 타임, 기간 타임은 똑같죠? 똑같은 상태니까 카운트만 하나 늘려줘라. 아직까지 오케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이구 1분이 지났네요. 카운트가 다시 0이 되겠죠? 그때 하나 들어왔으니까 1로 되고 새로운 에포크 타임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분대 20초에 한 번 또 됐네요. 됐으니까 카운트는 지금 2개가 되고요. 카운트는 2개가 되고 에포크 타임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또 좀 내려가 볼까요? 다음 이제 3으로 됐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안 보이네요. 3으로 됐을 때 에포크 타임이 같죠? 그랬어도 3까지는 allow 됐는데 이 이상 아직도 1분이네. 1분 50초. 아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에포크 타임 1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50초에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제 카운트가 3이 돼버렸네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겠죠? 리젝이 되고 카운트랑 에포크 타임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 이게 바로 뭐다? 픽스드 윈도우 알고리즘입니다. 유저 아이디가 해시 테이블에 없는 경우 인서트하고 카운트를 몇으로 했죠? 1로 했죠. 스타트 타임은 현재 시간으로 설정 요청을 허용합니다. 유저 아이디가 해시 테이블에 있는 경우 어떻게 됐죠? 커런트 타임 마이너스 스타트 타임이 1보다 크면 스타트 타임을 현재 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카운트를 다시 1로 설정을 한다. 커런트 타임은 스타트 타임이 1분 이내인 경우죠. 그때는 카운트가 3이면 카운트를 늘리고 허용을 하고요. 카운트가 3 이상이면 이상이 될 수 없죠. 3이면 요청을 거부합니다. 문제점 1분 마지막 순간에 3개, 다음 1분 시작 순간에 3개라면 2초에 6개로 승인이 되지만 6개의 간격은 1분 미만이 된다는 거죠. 30번 이런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고정창 알고리즘은 여기서까지 해서 몇 개를 체크해서 3개 체크했죠. 또 두 번째 에포크 타임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 몇 개? 3개 억셉트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시간은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0.5초와 1.5초 사이에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죠.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이 시간당 얘가 처리해야 될 게 갑자기 6개가 확 늘어버리니까요. 시스템에 무리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냐?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볼 슬라이딩 롤링 윈도우 알고리즘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아토믹 사이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성이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 리퀘스트가 거의 동시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리드 카운트가 몇이었죠? 2였죠? 그래서 업데이트까지 가기 전에 그 사이에 또 리드 카운트 체크가 들어왔어요. 업데이트 전이니까 얘는 몇이죠? 아직도 2죠? 그렇기 때문에 리퀘스트 1과 2 모두 승인이 됩니다. 대신 근데 실질적으로 봤었을 땐 두 개가 동시에 처리된 케이스라서 업데이트 카운터는 4가 돼야 되죠. 근데 3으로
처리가 되면서 하나가 더 처리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의 현재 카운트가 2이고 두 번 더 요청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두 개의 개별 프로세스가 이러한 요청을 각각 처리하고, 둘 중 하나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카운트를 동시에 읽은 경우, 아까 같은 경우죠. 각 프로세스는 속도 대안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결 방안은 뭐냐면 레디스의 잠금을 이용하는 거예요. 레디스를 사용해서 키밸류를 저장하는 경우 리드 업데이트 작업 중에 레디스 잠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자의 동시 요청 속도가 늦추고 또 다른 복잡성을 계층을 도입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하겠죠. memcache를 사용할 경우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memcache도 뭐 memcache 락이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용자들 대략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먹을게요.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까요? 유저 아이디 8바이트가 필요합니다. 64비트인가 봐요. 카운트는 2개, 2바이트 하고요. 2바이트로 몇 개까지? 65,000 숫자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에포크 타임은 4바이트, 분초만 저장 시 2바이트로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제 분초만 저장해서 2바이트로 하겠습니다. 해시 테이블에 20바이트의 오버헤드가 있다고 가정하면 1밀리언 사용자를 추적하는 경우 그 실제 8, 2, 2에서 12 더하기 몇 20개 오버헤드에서 32해서 32MB가 나오네요. 아토믹3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레코드 잠근다고 하면 추가로 4바이트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 플러스 4 해서 1밀리언에서 36MB의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분산 환경에서는 레디스 맨캐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원격 레디스 서버에 저장하고요. 모든 레이트 리미터 서버는 요청을 처리하거나 요청하기 전에 서버를 모두 잊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사용자당 각 요청을 추적할 수 있다면 슬라이딩 윈도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요청의 타임스탬프를 테이블의 밸류 필드에 있는 레디스 소스 셋에 저장을 합니다. 레디스의 강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뭐 데이터 스트럭처 중 하나인데요. 얘는 셋은 셋인데 재밌는 게 셋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랭킹이나 뭐 그런 거 사용할 때 굉장히 좋아요. 시나리오 사용자당 요청 수를 분당 3개로 제한한다 했을 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자바스크립트에 객체를 쓴 게 아니라 소티셋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는 똑같은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밸류는 레디 소리를 셋으로 했고요. 보면 3개가 들어가는데 3개가 무슨 순서대로 정렬이 돼서 3개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음 이제 워크플로우를 봤습니다. 이 친구는 잠이 없나봐요. 또 새벽 3시부터 또 작업을 하시네요. 자, 먼저 리퀘스트 3시 했습니다. 억셉트 하고요. 크리스 하고 그 타임스탬프가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 크리스 했을 때 3시 1분이네요. 이전에 한 1분 전 거는 어떻게 되죠? 삭제가 되고 새로운 것만 들어가서 남았고요. 다음 같은 1분에 또 들어와 있네요. 1분 내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전 거는 남아있네요. 그리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요. 1분 45초 1분 5초 했으니까 여기 것도 아직 살아남아있죠. 3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5분 뒤에 했습니다. 5분 아직 이거가 1분 이내네요. 그쵸? 50초에서 5초면 이게 45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넣으려고 그랬더니 안 들어가네요. 이제 리퀘스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이 돼서 이제 몇 개가 빠져나갔죠? 하나가 빠져나갔네요. 그러고 나서 하나가 들어가는 형태.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소리를셀에서 current time 마이너스 몇 1미닛보다 오래된 타임스탬프는 처음에 먼저 제거를 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셀에서 총 아이템 수 계산해서 이 수가 3보다 큰 경우
요청을 거부합니다. 소리를셋에서 현지 시간을 삽입 후 요청을 승인하게 되죠.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나요? 라고 면접관님께서 물어보시면 계산을 하면 되겠죠. 사용자 데이터, 유저 데이터, 에포크 타임이라고 두 개 하겠고요. 유저 아이디는 인티저형이지만 64비트니까 8바이트를 차지하고 에포크 타임은 4바이트를 타정합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간당 500개의 제한 요청 속도가 필요하고 가정했을 때 소리를셋 오버헤드를 20개, 해시 테이블 오버헤드를 20개라고 했을 때 테이블은 한 번만 더하면 되지만 소리를셋은 레코드마다 더해야 되겠죠. 먼저 유저 아이디 8에 뭐를 더하지? 에포크 타임 4를 더한 다음에 20개의 오버헤드가 몇 개? 500개 하고 해시 테이블 오버헤드 20 더해서 12KB 정도 합니다. 소리를셋에 최소한 2개의 포인터가 필요하니까요. 이전 요소에 대한 포인터, 다음 요소에 대한 포인터. 64비트 시스템에선 포인터는 8바이트이므로 총 16바이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1밀리언 사용자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경우 메모리는 위에 있는 12KB 곱하기 1밀리언에서 12GB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은 픽스드 윈도우 알고리즘에 비해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네요. 12GB면 꽤 많네요. 그렇죠? 스칼라빌리티 확장성 이슈가 발생을 하고요. 최적의 메모리 사용을 위해 둘 알고리즘 슬라이딩 윈도우 위드 더 카운터를 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좀 더 최적화 방법인 슬라이딩 윈도우 위드 카운터인데요. 구현 방법 34번 보겠습니다. 보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와, 우리의 크래시는 오늘도 3시, 새벽 3시부터 일을 하네요. 처음에 억습스 리퀘스트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에포크 타임의 카운터가 몇 개다? 하나다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또 3시 이번에 1분에 또 들어왔습니다. 시스템이 좀 느려지네요. 잠깐만요. 필요한 것들을 좀 닫겠습니다. 자, 다시 그 그림 다시 열어보겠고요. 34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앞에는 에포크 타임과 카운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분이 지났네요. 이전 거 에포크 타임 아직 남아 있네요. 에포크 타임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에포크 타임이 들어가서 카운터가 1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15초 뒤에 또 들어왔어요. 그때는 하나가 같은 에포크 타임에 2개가 됐고 총 3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시 1분 45초에 또 하나가 들어오네요. 그랬더니 에포크 타임에 3개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3시 1분 50초가 됐더니 어떻게 됐죠? 이제는 3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립니다. 딱 됐고요. 마지막 4시 1분이 됐더니 그전 에포크 타임이 어떻게 됐죠? 없어졌죠? 그랬더니 같은 에포크 타임에 또 하나를 더 넣을 수 있게끔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소리를셋의 타임스탬프와 카운터를 함께 저장. 타임스탬프의 일정 간격, 그림에서는 1분인데 1분 단위로 에포크 타임을 정해서 저장을 합니다. 소리를셋에 있는 카운터를 모두 더해 리밋에 적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카운터가 아까 거 같은 경우는 4가 되겠죠. 그쵸? 슬라이딩 윈도우 위드 카운터에서 사용자 데이터는 모두 몇인가요? 봤을 때 유저 아이디 4바이트, 8바이트고요. 에포크 타임 4바이트, 카운터 2바이트 해서 되어 있고 어슘을 하겠습니다. 시간당 리밋하는 리퀘스트는 500개로 하겠고요. 오버헤드는 해시 테이블 20개, 레디스 20개로
해시로 숨겨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매분마다 카운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각 사용자당 몇 개, 1분은 몇 시간, 60시간. 그래서 60개의 항목이 필요할 것 같고요. 9, 4, 2, 20 어디 있죠? 9가 아니죠. 8이죠. 유저 아이디 그리고 에포크 타임 더하기 카운터 그리고 오버헤드, 레디스 오버헤드를 다 더한 거를 몇으로? 60분, 60으로 곱하고 그리고 나서 해시 테이블 오버헤드를 더했더니 1.6kB가 됩니다. 그래서 1메가 사용자를 추적하는 경우 1.6kB 1밀리언에서 단지 1.6기가 밖에 발생을 안 하네요. 오, 이전 12기가에 비해서 거의 뭐 한 1.6기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네요. 데이터 샤딩 앤 캐싱을 보겠습니다. 유저 아이디 베이스드 샤딩을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샤딩 펑션은 유저 아이디 %, number of 서버 수가 되겠습니다. 펄트 톨러런스 내결함성과 리플리케이션을 위해 컨시스턴트 해싱을 사용해야 하고요. 서로 다른 API에 대해 서로 다른 제한을 설정하려면 API별로 사용자별로 샤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URL 쇼트너의 create URL이나 delete URL처럼 API가 분할된 경우, 나누어진 경우 API 샤드에 대해 별도의 API 리미터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API 샤드마다 별도의 리미터를 주는 게 좋고요. API에 그 해시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한다면 create URL의 시간당 100개, 분당 3개씩으로 각 파티션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시 제거 정책 항상 뭐라 그랬죠? LRU라고 했죠? Least Recently Used. 최근 활성 사용자를 캐싱함으로써 큰 이점이 있지요.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백엔드 서버에 도달하기 전에 캐시에 원하는 레코드가 있는지 먼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레이트 리미터는 캐시의 모든 카운터와 타임스탬프만 업데이트해서 라이트백 캐시의 이점을 크게 얻습니다. 라이트백은 어디에 올리는 거죠? 캐시에 올리는 거죠. 그럼 하드에 올리는 건 뭐였죠? 라이트 어라운드. 그리고 캐시와 하드에 동시에 라이트하는 거는 뭐였죠? 라이트 트루 캐시였죠. IP나 유저별로 제한할 수 있나요? IP.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IP당 요청을 조절을 하고요. 굿, 배드, 헤드를 구별하는데 최적은 아니지만 제한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낫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좋다.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한 명의 배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제한을 하겠죠. 그쵸? 공유기 가지고 했는데 한 명의 배드 사용자가 그 공유기 IP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서버가 그 IP를 아예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쓸 수가 없게 되겠죠. 해커가 많은 IPv6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서버에서 해당 주소들을 다 추적하다 보면 해커가 수많은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별로 제한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 인증 후 API에서 속도 제한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인증되면 사용자에게 각 요청과 함께 전달할 토큰이 제공이 될 겁니다. 유한 토큰이 있는 특정 API에 대해 한도를 추적할 거고요. 만약 로그인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하게 되면 유저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로그인이 돼서 이 유저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로그인 자체에 제한하게 되면은 이게 유저인지 아닌지 어떤 유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되겠죠. 그게 불가능하다. 이것의 약점은 해커가 한도까지 잘못된 자격증명을 입력하여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 공격의 시도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저 권한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해커가 로그인 페이지만을 공격해서 내가 로그인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공격 고하던 중에 실제 사용자를 로그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IP 방식과 유저 단위 레이트 리미터를 모두 수행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단독으로 구현할 경우 약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